자, 이제 행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앞에 그 설명한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A와 B를 곱한 거에 제곱이 A제곱, B제곱이 된다. 그렇죠? A,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된다. 그러면 A, B하고 BA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틀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이걸 꺼내는 게 이 시간에는 원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꺼낸 이유는 이 이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학생 지금 이제 공부를 몇 시간 했는데 성격을 좀 고칠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격. 수학 공부 잘하려면. 지금 제가 이걸 이제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A,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된다. 했을 때 A, B는 BA와 같다 하면 이건 틀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은 그런가 보다가 일단 지나가야 돼요. 근데 공부를 나중에 한 학생의 특징, 또 성적이 잘 안 오른 학생의 특징은 불필요한 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역시 똑같은 일이 생겨. 그래서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생활 철학으로 얘기해 준 게 대강 철저히 해라. 이게 보면 이 앞에 하고 뒤에 있는 말이 완전 상반된 얘기야. 대강은 그냥 말 대충 그냥 적당히 철저히 이렇게. 제가 근데 얘기할 때 부사를 같이, 이거 제가 쓰는 말이거든요. 대강 철저히 해라. 대강 철저히 해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모든 일을 대강 하니까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너 왜 이렇게 덜렁덜렁 되니? 이렇게. 모든 일을 대충 해. 그러니까 뭐 하나로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수학 공부할 때 더 나쁜 것은 매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어떤 것은 정의에 의해서 지나가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행렬이면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번역을 우리 그렇게 한 거. 영어에서 매트릭스 이렇게 하면 그 매트릭스라고 누군가가 처음에 정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근본 원리를 따지고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그럼 수학 공부에는 적합하잖아. 그런 경우는 옛날 본고사 시절에 문제 한 5개 정도 주고 한 반 맞으면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시절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강철저라는 건 뭔가 하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발목 잡혀서 안 되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 자꾸 예외를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깊이 파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야. 하늘이 파랗다. 파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하늘이 파랗다. 왜 파랗나요? 그러면 넌 역시 뭔가 이 대수롭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병원 갑니다. 하늘이 왜 파랗습니까? 저녁에 보면 까맣죠. 비 오는 날 보면 흐리면 회색이기도 하죠. 또는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는 붉은색이기도 하고 그냥 파란 하늘 그러면 그냥 파란 하늘. 일반적으로 하늘이 파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왜 파란 하늘입니까? 해가 질 때는 붉은색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지나가지 못하면요. 너무 나중에 일이 엉성해요. 여러분 만약 혹시 여러분이 그런 소질이 있는 학생은 참 부러운데 이런 거 있죠. 누구 얼굴을 갖다가 초상화를 그린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스케치를 왜 하는 거야? 균형을 갖춰야죠. 스케치 대충 해놓고 그다음 꼼꼼해 가.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다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이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 공부할 때도 어떤 것들은 지나가.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나가라는 것이 혹시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발목 잡고 밤새지 말라는 거야. 내가 누군데 밤새서라도 이건 해결하겠다. 나쁜 성격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 지나가면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먼저 사용하고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념 설명을 공부하지만 개념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익숙하게 쓰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도 용어도 그렇죠. 우리가 막 말을 쓰는 말 있잖아. 많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썼던 말인데 그게 그런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아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에 자꾸 원칙을 하지 말고 정의를 갖지 마세요. 수학의 정의가 중요하다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나중에 가면 친구들한테도 왕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트집을 잡지 말고 우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2차적, 3차적으로 순서를 잡아가야 돼요.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A, B를 먼저 곱한 것이 A제곱, B제곱이 같지 않는데 그건 A, B와 B가 같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같은 경우라 해서 A, B, B는 같다라고 하면 틀린다. 그럼 예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예외는 행렬 A나 B 중에 하나는 이런 걸로 하고요. 하나는 이런 걸로. 외우기도 쉬워. 그렇죠? 이거 A로 하고 B로 하거나 이걸 A로 하고 B로 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대입을 시키면 이게 성립해요.
이게 성립해. 성립하는데 실제로 A, B를 곱한 거하고 B, A를 곱한 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예외가.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 주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건데 무서운 정리예요. 참,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케일리 해밀턴. 이 케일리 해밀턴은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 행렬하고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 뭐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 때문에 행렬이 공부가 재밌어져요.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 케일리하고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지금 죽은 지 100년이 넘은 사람들인데 살아나서 지금 제 강의를 듣는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써먹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구가 있죠. 붓을 만든 사람이 있겠지만 붓을 만든 사람 붓을 만든 거고 그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은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겸손하게 공부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일단 이 시간에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뭔지 하고 케일리 해밀턴 주의사항이 뭔지 이것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욕심부려서 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 공부하는 수학 공부도 일종의 마라톤 게임이에요. 마라톤 게임을 처음에 달릴 때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리면 중간에 트럭에 실려갑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중요한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에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 뭐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란 게 뭐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은 저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쓰는가도 보고 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 평상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나는 이해가 안 됐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근본 원리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은 행렬 A가 2차 행렬이 있어요. 2차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이 2차 행렬이 항상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이 A라는 2차 행렬이 항상 만족하는 2차 방식.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고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고유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2차 행렬이 주어지면 2차 행렬이 항상 만족하는 2차 방식이 있다. 그거를 일단은 외우자. 증명 필요 없이 일단 외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A제곱을 써요. 되겠죠? 무조건 A제곱. 그 다음에 이 선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대각선이라고 그랬죠?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 이걸 더해. 더하면 1하고 4를 더하니까 5가 나오죠? 주대각선의 성분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마이너스 하지 마세요. 부호 바꾸고 A. 되겠죠? 부호 바꾸고. 그러니까 주대각선의 성분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D라는 거. 이 D는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썼지만 행렬은 아니야. 행렬이 아니고 행렬식이라 그래요. 행렬하고 행렬식은 달라. 행렬식은 어떤 값을 갖는 건데 이건 행렬식이 원래 얘들이 만들 때 뭔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해서 디터미넌트라 그래요. 디터미넌트의 첫 머리 글자를 가지고 D를 쓴 건데 물론 D가 행렬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행렬식으로 쓰는데 행렬식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는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을 먼저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주는 거야. 곱하니까 4, 곱하니까 6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뺀다. 여러분 어떤 학생들 AD-BC 이렇게 외우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에서 곱한 걸 뺀다. 그러면 곱하니까 4, 6을 빼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이 D 값을 구하셨겠죠? 이 마이너스란 값을 구하면 그 마이너스 2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단위행렬을 붙이고 이퀄 영행렬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지면 항상 만족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이 A에 관한 2차 방식이. 이걸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만 아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겸손하게 잘 보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A제곱을 써요. 무조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했어요? A항.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되겠죠? 그 다음에 D를 계산하라. D는 이렇게 곱한 것을 곱한 걸 빼. 그러니까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D2는 0. 이렇게. 알겠죠? 그렇지만 2는 행렬인데 D는 행렬식 어떤 값이다. 그래서 이런 A에 관한 2차 방식이 성립한다. 다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놀면 이건 뭐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행렬이 상당히 즐거워져요. 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식을 압니다. 이런 학생들이 위험해. 영화 안 봤어요, 영화? 영화 보면 옛날 뭐 서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중국 영화를 보든지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가 똑같나요? 같은 칼이지만 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물론 주인공들이 항상 이기지만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K11 정리를 겸손하게 잘 보세요. 알겠어요? 특히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K11 정리 뭐냐? 그거 쉽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꼴 0. 이렇게 하는 학생이 정말 위험한 거야. 그 학생들은 뭔가 하면 무협 영화에 보면 왜 쭉 서 있다가 칼 맞지도 않는데 막 쓰러져 죽는 사람들 있죠? 그거 똑같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자, K11 다시 보겠어요. 만약 A가 이번에 뭐 3, 1, 2,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경우 같으면 맨 처음에 A의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이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더해.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부호 바꾸고 A. 그 다음에 D는 0. D는 이렇게 곱한 것으로 방금 빼. 나중에 복습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 들어요. D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12에서 곱한 거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14. D가 마이너스 14니까 D를 쓰고 단위행렬 이퀄 0. 이게 성립한다는 것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A에 관한 2차 방식을 항상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맨 처음에 A제곱항이 있고 A항이 있고 단위행렬항이 있고 우변은 영행렬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A의 개수하고 단위행렬의 개수를 어떻게 찾았나 생각해봐. 여기 찾을 때 A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꾼 거.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D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디터미넌트라는 거야. 디터미넌트는 뭔가 결정하다 왜 디터민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디터미넌트. 여기서 그 D자를 갖다가 대문자 3를 쓰는데 여기 그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곱한 것을 뺀 값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위의 개수를 써.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행렬이 있는데요. 행렬 앞에 실수비할 때 0을 곱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 0을 곱하면 이게 영행렬이 나오겠죠. 그렇죠? 영행렬은 더 하나 많아요.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해봐. 더하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니까 더해봤자 하나 많으니까 A 이렇게 되잖아요. 영행렬은 있으나 많아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은 A라는 2차 행렬로부터 A에 관한 2차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 했는데요. A 제곱이라는 게 있고 A항이 있고 단위행렬항이 있는데 좌변에 보니까 항이 세 가지가 있죠. A 제곱항하고 A항하고 단위행렬항이 있지. 근데 여기에서 A 제곱이라는 것은 무조건 A 제곱이니까 없어질 수 없는데 A항이나 단위행렬항은 둘 다 없어질 수도 있고 하나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확인. 여기 나오는 건 뭐였냐면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했는데 만약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주대각선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0. 부호 바꿔도 0. 0이니까 이 A항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K11 정리에서 유도가 되면 A 제곱항, A항, 단위행렬항, 좌변에 항이 3개인데 이거는 순조로울 때고 어떨 땐 딱 보고 A항이 없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 어떨 때가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주대각선의 성분이 서로 무슨 수일 때? 반수. 그러면 더하면 0이잖아. 0이니까 0은 부호 바꿔도 0이지. 그러면 A항이 없는 거야. 그럼 단위행렬항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여기 4 쓰고 마이너스를 써봐.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D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될 수 있겠지. 그럼 0이 되면 D는 0이니까 얘도 없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A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요. 주대각선 더하면 0이니까 A항이 없어져. D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4에서 곱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똑같으면 없으니까 얘도 없어질 수 있어. 야, 좋은 번복이다. A제곱이 영행렬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영인자라는 거 기억나세요? 영인자. A가 지금 보니까 영행렬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영행렬이 아니면서도 이와 같이 제곱해서 영행렬이 나올 수가 있어. 아까 다른 영인자를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여우가 아니니까 우리가 A라는 행렬로부터 A라는 2차 행렬이 있으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 제곱항하고 A항하고 단위행렬항이 다 살아있는 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A 제곱과 A항은 사라져 있는데 D가 0이 되는 경우 D가 0이 경우 지금 이 D가 0이 되는 경우는 A 제곱하고 A항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지. D가 0이 되는 경우는 4하고 1하고 여기 2면 곱하면 4 곱하면 4니까 D는 0이니까 단위행렬항이 없지. 그렇지만 주대각선 더하면 5가 되니까 부호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A제곱항 A양 단위항면에 살할 수도 있고 A제곱항과 A양만 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번에는 A제곱항과 단위항만 살할 수도 있고 A양이 죽고 어떨 때 되겠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주대각선을 더하니까 0이 나오니까 A양은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D는 마이너스 9에서 1을 빼니까 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런 게 성립하겠죠. 그런가 하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A양 단위항이랑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라는 2차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A라는 2차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A에 관한 2차 방식을 갖다가 유도하는데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전부 4가지가 된다. 무슨 얘기죠? 맨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A제곱항하고 A항하고 단위항이랑이 다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A제곱항하고 A항만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A제곱항과 단위항이랑만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A항과 단위항이랑이 다 없어지고 A제곱 이꼴 0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신속히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앞으로 행렬을 딱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대각선을 더해봐. 주대각선을 더해서 0이 나왔다. 서로 반수가 나올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수가 나와서 합해서 0이 나오면 A항이 없다. A항이 없다는 것은 A제곱이 단위행렬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봐. 지금 만약에 주대각선에서 0이 나오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제 쓰면 2하고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1하고 1을 써볼까요? 그럼 이런 경우 K레벨 증면 A제곱. 주대각선 나오면 0이니까 A항이 없어. A항 없고, 그 다음 D는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줘.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D, E는 0. 그래서 이건 A제곱은 이게 2항 할 수 있어요. 5, 2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A제곱이 단위행렬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쓰면 무섭게 쓰는데 이런 건 무섭게 쓰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케일레밀 정리를 갖다가 일단 외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를 공부했어요.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선 케일레밀 먼저 성질 좀 죽이고 A라는 행렬이 있다. 그럼 케일레밀 정리에 의해서 A거나 2차 방식 만드는 것을 필기하지 말고 걸어가면서라도 얘기했지. 서술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되잖아.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무조건 뭐야? A제곱.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그 다음 뭐였어요? D, E는 0. D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로 곱한 게 같으면 D는 0이 되지. 0이 되면 D, E는 0에서 그 단위행렬이 없어지겠지. 어때? 무슨 알겠어요? 필기하지 않고도 가능하겠죠? 누가 케일레밀 정리가 뭐냐? 그러면 A에 관한 2차 행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2차 방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그거는 A제곱.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그 다음에 D, E는 0. 알겠죠? 0이라면 영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도들을 쭉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는 못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수능특강 공부하다 보면 제가 수능특강에 나와서 설명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봐야 돼. 문제는 전체에 대한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면 일부를 연습했지만 다른 것도 연습한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문제만 무조건 덤벼드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K레밀 정리 분명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달달달달 좀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재밌는 현상, 그 K레밀 정리에 생길 수 있는 재밌는 현상 하나 보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 만약에요, D가 0이 되는 경우를 하나 보겠어요. D가 0. D가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곱한 게 어떨 때야? 같을 때. 자, 그러면 여기 4, 1, 2, 2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도 관계없죠? 자, 여기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2차 방식을 유도해 보세요. 그럼 맨 처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주대각선을 더하면 얼마예요? 5. 부호 바꾸고 A. 됐죠? 근데 곱하면 4, 곱하면 4니까 D는 0이야. 0이니까 0, 2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퀄 0.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A 제곱은 마이너스 5A가 넘어오니까 뭐가 돼요? 5A가 되지.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로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요. A라는 행렬을 딱 봐가지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같을 때 곱하면 4, 곱하면 4지? 그럼 이건 D는 0이야. D가 0이 되면 무조건 A제곱은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더한 거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아까는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꾼다 했잖아요. 그건 이쪽에 있을 때. 부호 바꿨는데 이쪽 넘어왔으니까 주대각선 더하면 A하고 똑같지.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곱한 거로 본 게 같은 경우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곱한 거로 본 게 같은 경우 이렇게 곱한 거로 본 같은 경우 D가 0이다 했을 때 A제곱은 A로 표현할 수 있다.
그때 A의 개수는 주대각선을 더한 거와 같다. 알겠죠? 왼쪽에 있을 때는 부호를 바꿨는데. 자, 그럼 미니 퀴즈. 만약에 이제 A가 이번에는 1111이다. 그러면 A 제곱은 뭐가 되느냐? 곱하면 1이고 곱하면 1이니까 D는 0이지. 그러니까 A 제곱은 주대각선 하니까 2가 돼서 2의 제곱. 자, 근데 선생님 뭐 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D가 0이 되는 경우는 D가 0인 경우는 아까 뭐가 나왔냐면 A 제곱은 주대각선 더한 거 A니까 여기에가 주대각선을 더한 값이 나와. 그게 뭐 5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분수도 좋고 음수도 좋아. 일단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거는 차수가 높은 행렬을 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 확인하겠어요? A 제곱이 5A죠? 그럼 A 세제곱은? 자, 여러분 이제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고 좋은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하면 더 곱한 건데 지금 A 제곱이 5A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A 제곱 자리에 5A가 오는 거야. 5A에다가 A를 곱하니까 이게 5A의 제곱이 돼. 근데 A 제곱이 5A라 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면서 다시 여기가 5A가 오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5A 제곱 A가 돼. 제가 지금 뭐 순간적으로 쓱쓱 쓰겠지만 일단 확인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볼까? A의 4제곱. A의 4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A를 하면 더 곱하는 거야. A 세제곱 한 건데 A 하면 더 곱한 거지? 여기다 A를 곱하니까 5A 제곱 A에다가 또 A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 제곱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5A. A 제곱이 5A니까 이 자리에 5A가 와. 곱하다 보니까 이게 5의 3승 A가 되지. 그럼 중간과정을 생략하면 또 이렇게 돼. 5의 3승 A.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A 제곱이 몇 A가 되면 A 제곱이 몇 A가 되면 A의 몇 승이든지 A로 표현할 수 있다. A의 몇 승이든지 A로 표현할 수 있다. 바뀌는 것은 이 지수만 바뀌는데 이 지수는 이 지수 1을 뺀 거와 같다. 어때? 무슨 알겠어요? 자, 여기 지금 A 제곱이 몇 A가 나왔다? 그럼 A 3승은 5 제곱 A, A 4승은 5의 3승 A. 쭉 나가다 보면 A 100승. A 100승 그러면 5에 얼마가 되겠어요? 99승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지수는 이 지수에서 1을 뺀 거와 똑같더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지. 그러면은 실제 그 출제된 문제 유형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아유 문제가 상당히 쉽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A가 1111 이렇게 돼 있다. 그때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4제곱 플러스 A의 5제곱은 K의 A가 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응?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부터 A 5승까지를 더한 것이 KA다. 그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그럼 결론은 A 제곱 A 3승 A 4승 A 5승을 전부 A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보니까 뭐야? D가 0이지. 왜냐 1 곱하면 1이 곱하면 1이니까. D가 0이야? D가 0이니까 여기서 A 제곱은 뭐가 유도되겠어? 주대각선 더한 거 A가 된다 그랬으니까 얼마? 2A가 되겠지. 그럼 A 제곱이 2A잖아. 봐. A는 그냥 A야. A 제곱은 2A야. 그럼 A 3승은 2의 제곱 A가 되는 거야. A 4승은 2의 3승 A가 되고 A 5승은 2의 4승 A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게 몇 A냐? K 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개수만 다 더하면 돼. 여기 1 있지? 여기 2가 있지? 여기 4, 여기 8, 여기 2의 4승 16. 이걸 더한 값이 K 값이 되지. 응? 나중에 뭐 이거 5개밖에 안 되니까 뭐 등비술 학 같은 거 이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20이니까 30에다가 1을 더해서 30이에요. 답이 30이지. 자, 이거 이론만 잘 안 되면 여러분 30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 안 되면 노가다 해야 돼. 계속 추정해서 곱해봐야 돼. 풀이가 굉장히 하면 거창한 수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K11 정리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냥 건성으로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한 샘플을 지금 얘기한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K11 정리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져 있다.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A에 대해서 우리가 A 제곱 그 다음에 몇 A 그 다음에 뭐 DE 이퀄 0 이런 행렬에 A에 관한 2차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K11점이에요. 자, 그러면 활용하는 걸 하나를 얘기했어. 어떤 걸 얘기했어요, 방금? D가 0인 경우를 했어. 하다 보니까 그거 알면 굉장히 편리하잖아.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수능특강에서도 여러분 K11 정리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 맞아. 저렇게 재밌게 된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K11 정리 뭔지 알겠죠? A 제곱 주대각선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그 다음에 D는 0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KLM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 KLM 정리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요. 지금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좋은데, 만약에 이 A가 이게 1, 2, 3, 4잖아요. A가 1, 2, 3, 4면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KLM 정리에서 A 제곱 주대각선 더한 다음에 5 부호바꾸고 A 그 다음에 D는 4에서 6을 빼니까 D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 이꼴 0이 성립한다는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이게 성립한다 해서 반드시 이렇게 이런 게 돼야 되냐, 아니고 여기가 지금 5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해놓고 마이너스 5A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5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더해서 얼마 나온다? 더해서 5가 나온다는 얘기죠. 더해서 5가 나오는 거니까 굳이 1, 4를 갖다가 4, 1로 바꿔도 더하면 어때? 5가 되지. D도 틀림없이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것은 방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대각선에서 5가 나오면 되겠죠? 5가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6하고 마이너스를 써도 되잖아. 그럼 더하면 5가 되니까 부호바꾸기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2다. D가 마이너스 되면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결국 이 방식을, 어떤 행렬 A가 이 방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이 방식을 만족하는 행렬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KLM 정리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제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 A는 KLM 정리를 만족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다시 깊게 들어가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렬 A가 있어. 여기 이제 A, B, C, D. 자, 지금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만약 행렬 A가 있는데, 이 행렬 A가 A 제곱 마이너스 PA 플러스 QE 이퀄 0을 만족한대요. 얘가 틀림없이 이걸 만족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어요. 이 행렬이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PA 플러스 QE는 0을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서 주대각선을 더하면 A 플러스 D는 주대각선 나온 거지? 그게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주대각선 나온 다음에 부호바꾸 A니까 이게 P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누가요, 행렬 A가 이걸 만족할 때, 행렬 A가 이걸 만족할 때, 행렬 A가 이 식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D는 P가 되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AD에서 이렇게 곱한 거 BC를 갖다가 뺀 거, 소위 D지, 이거는 Q가 된다 하면은 틀렸다. 자,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가, 아니 선생님 자꾸 왜 헷갈리게 그러십니까? 열심히 외웠는데 행렬 A가 주어지면 이 A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얘는 주대각선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Q는 단위의 개수는 D라면서요. D는 이렇게 곱하는 걸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게 되는 경우를 KLM 중에 성립하는 경우인데, 어떨 때는 이 행렬이 이런 2차 방식을 만족하는 건데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처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은 P고 이를 곱한 걸 뺀 것은 Q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극히 예외지. 극히 예외.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때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극히 예외는 기억해둬야 되는데, 그건 어떨 땐가 하면은 지금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증명은 원래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뭐 이게 답답할 테니까 증명해 줄 텐데, 만약에 행렬 A가 이런 꼴일 때, 이런 거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잘 보면 지금 주대각선에 보면 다 똑같죠? 똑같다는 게, 이런 경우는 단행렬에다가 2를 곱한 거고, 단행렬이 1, 1이니까 이런 경우는 단행렬에 얼마 곱한 거야? 3. 이건 단행렬에다 얼마 곱한 거야? 4. 우리가 이런 걸 일반화시켜서 K2꼴이라고. K2꼴 무슨 알겠어요? K2꼴. 이건 K2꼴이야. 만약에 이 행렬 A가 K2꼴이라면 방금 얘기했던 케일리 해밀턴 정리처럼 계수 비교가 안 된다. 그건 지금 바로 사연을 얘기하겠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만약에 행렬 A가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플러스 QE 이퀄 0 했을 때,
여기에서 주대각선 더한 A 플러스 D가 P가 되고, 그 다음에 AD-BC, AD-BC가 Q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건 행렬 A가 K 이꼴이 아닐 때 그렇다. 그럼 K 이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을 때 약간 버벅거리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버벅거린 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에서도 들으면서 자꾸 이게 깜빡깜빡해서 그래.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막판까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 잘 보세요. 자, K 이꼴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역시 K 이꼴이죠. 그렇죠? K 이꼴. 자, 그런데 K 이꼴일 때는 왜 지금 방금 계수를 비교해서 뭐 A의 계수가 행렬 A의 계수가 주대각선 다음에 부호각분 같다고 할 수가 없냐 이런 것들의 이유를 지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행렬하고 행렬을 갖다 곱했죠. 행렬하고 행렬을 곱한 다음에 이걸 n승하면 이거는 A n승 B n승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렬의 어떤 실수배가 돼 있을 때 만약에 3A에다가 예를 들어서 n승이 했다. 그럼 이거는 행렬의 곱셈이 아니라 A의 실수배한 거야. 곱 끝나간다고 곱 끝나? 이거 n승한 것은 이때는 3의 n승, A의 n승 쓸 수 있어요. 앞에가 숫자일 때. 일반화시키면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한 다음에 n승하면 이거는 각각 n승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죠? 숫자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5, 2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위형이 행렬이야. 5는 실수배. 이런 건 3승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5의 3승, 단위형렬의 3승. 5의 3승은 125. 단위형렬의 3승은 단위형렬 그대로 된다. 그래서 125,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어요. 자, 만약에 이제 문제를 냅니다. A가 이런 행렬인데 이 행렬 A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 이퀄 0을 만족한다. 되겠죠?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이걸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여기에 만약에 A, B, C, D가 있다. 성분이 이렇게 했을 때 A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되겠죠? 자, 문제. 여러분 이거 필기하지 말고요. 외워. 벌써 충분히 외울 수 있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 뭐 숫자 다른 걸로 바꿔서라도 좀 인수분해 같은 게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면 되는데, 자, A라는 행렬이 A, B, C, D. 그리고 이 행렬 A가 이런 2차 방식을 만족한다. A 플러스 E 값을 구하라는 것은 주대각선의 성분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은 A 플러스 E 값을 구하셔. 그러면 4! 누가 남이 얘기하기 전에. 왜? 이거 주대각선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니까 A 플러스 4! 해서 틀린다 이거야. 그리고 너 공부 누구한테 했냐? 폴 선생님한테 했다 이거야. 좀 혼자 창피하면 혼자 당해야 되는데 쟤까지 같이 걸고 넘어져. 끝까지 안 들은 다음에. 자, 이거 A 플러스 E 값을 구하라. 4도 가능해. 그럼 4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지금 공부해 보려고 해. 방금 우리가 4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K꼴이 아닐 때. 그러면 K꼴 때는 어떻게 됩니까? K꼴인 이거지. 잘 보세요. A가 K꼴이라면 이건데, A가 만약 K꼴이면 단위행렬에 K배한 거야. 이 K랑 아까 얘기했잖아. 단위행렬이 있으면 여기에다 K를 곱한 거야. 그 K를 곱하면 전체 K 실수배니까 바로 이런 꼴이지. 그죠? 이게 K꼴이야.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만약에 A가 이걸 만족한다. 그 말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A는 이걸 보면 K2꼴이라 얘기할 수 있어. A가 K2꼴일 때 대입을 해봐. A 제곱은 K2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4. 여기 A에다가 K2. 여기다가 3E 이퀄 영행렬 이렇게 되고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K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4K 2. 플러스 3E 이퀄 0이 성립해. 하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단위행렬항으로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단위행렬을 갖다 꺼내면서 앞에다 계수를 써봐. 맨 앞에 K제곱이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K가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영행렬이고 이게 행렬이야. 단위행렬. 단위행렬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0이 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건 K에 관한 2차 방식인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이다. 이게 인수분해 보면 K 마이너스 1과 K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K는 얼마이면 얼마다? 1 또는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봐. 만약에 이 K가 1 또는 3이 되면 1일 때는 단위행렬이니까 이거지. 또 3일 때는 단위행렬의 3배 준 거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A가 단위행렬이나 또는 3, 2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대입해 보니까 실제로 이걸 여기다 대입했더니 성립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A가 이거나 이것일 때는 주대각선을 더하면 이건 2가 나오고 A 플러스 2 값이 아까 여기 원래 있었던 여기 A, B, C, D에서 A 플러스 2 값이 이건 2가 나오고 이건 얼마 나와? 3, 3 나니까 6이 나오지 4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어때?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A가 K 이꼴일 때는 이 방식을 만족하지만 대입해보면 성립해. 하지만 그렇다고 주대각선을 더해서 4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주대각선 나오면 얼마냐? 2가 나오고 이러면 주대각선 나오면 얼마냐? 주대각선 더하면 6 이렇게 나오지. D 값도 그래. 이렇게 곱한 걸 빼면 AD-BC 이게 아까 D라 그랬죠? D가 아까 우리가 K1레면 정리하면 DE 했으니까 얼마? 3이 나오지만 만약에 행렬 A가 이거나 이것일 때도 이걸 만족한다. 이걸 만족하지만 D를 구하면 곱한 거에서 곱한 걸 빼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곱한 거에서 곱한 걸 빼니까 9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값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만약 안 되면 이 파트만 K1레미팅이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요. 2번이든 3번이든 들어. 들어서 이왕 하려면 매듭을 짚고 가는 게 나와.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메모를 좀 해 줄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K1레미팅 정리라는 것은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A라는 행렬이 있으면 맨 처음에 A제곱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A 부호 바꾸고 A 그 다음에 DE 이퀄 영행렬 이게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합한 것은 요거구나 이렇게 곱한 걸 빼면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K1레미팅 정리라 그래. 그러나 주의사항 그렇게 계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 계수하고 여기 있는 합하는 것 D를 비교해서 얘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얘는 K 이꼴이 아닐 때 된다 이거야. 무시 아시죠? 만약에 행렬 A가 K 이꼴이라면 이 K 이꼴은 이거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계수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K 이꼴의 형태를 미리 기억해도 이게 뭔지 K 이꼴은 단위행렬이 이건데 단위행렬이 KB 한 거니까 주대각선에 0이 나와 있으면서 여기 있는 성분과 성분이 어떨 때예요? 같을 때예요. 같을 때는 함부로 계수 비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겠어요. 만약 행렬 A가 보세요. 행렬 A가 뭐 이게 A 1 B C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행렬 A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E 이퀄 0을 만족한다. 되겠어요? 이때 A 플러스 C 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C 값은 이거 더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더한 값을 구하라. 주대각선을 더한 값을 구하라 이거야. 이때는 이 행렬 A가 K 꼴이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미 여기가 1이 나와 있으니까. K 꼴이 되려면 여기에 0, 0이 있으면서 이 두 개 똑같아야 된다 했지. 근데 이건 K 꼴이 될 가능성이 없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C 값 구하시오. 주대각선에 더한 값 구하라 했을 때는 A의 개수 부호학번 5라고. 왜 A 너 아니잖아. 여기 5 이렇게 바로 자신 있게 써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데가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BD가 전부 얼마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지. BD가 0이 되면서 이거 둘 다 BD가 0이 되면서 A와 C가 또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건 K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는 답이 3개가 나온다. 자, 이게 좀 부담이 되는 학생은 아마 머리에가 좀 열이 나고 김이 날 텐데요. 이 앞부분에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행렬 기초를 4시간을 했는데 이 앞에 거를 갖다가 정말 순박한 생각으로 자꾸 반복을 해야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문자로 아무리 둔갑을 시켜봤자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K꼴 형태만 잘 봐야 되는데 K꼴은 이거 0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확실하면 이러면 절대 K꼴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K꼴이 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계수들이 요게 주대각선 더한 값이고 이건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둘 다 0이 돼서 K꼴이 된다. 그 두 개 갖고 0임.
근데 이런 거 장난으로 이렇게 x 이럴 수도 있어. x가 0일 수도 있지.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조건에가 x가 0이 아닐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0이 되지 않는다니까 K꼴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신 있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KLML 정리를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다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한 표명이 나올 거라고요. 안 나오면 화면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가 대화가 좀 통해야 돼요. 선생님도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하고 모의고사 풀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A가 K꼴일 때와 K꼴이 아닐 때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이유가 왠지 지금 아시겠죠? 만약에 행렬 A가 K꼴이 아닐 때는 A에 관한 2차 방식이 주어지면 어때? 그 2차 방식의 개수를 보고 주대각선 다음은 얼마다, D는 얼마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행렬 A가 K꼴이 된다면 이 행렬 A는 분명히 그 A에 관한 2차 방식을 만족은 하지만 그렇다고 주대각선을 더한 게 A의 개수의 부호를 바꾼 거고 단행렬의 개수가 D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어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조금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이게 왠가 했을 텐데 방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그간의 수학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약간 냉동이 돼 있어. 해동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 들려요. 무슨 알겠죠?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간다, 프랑스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외국인 아무 문법이나 몰라도 거기 어느 게 있다 보면 익숙하게 있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도 우리가 영어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알아 뜻은 별로 써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학도 똑같이 언어거든요. 수학이 똑같이 언어니까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쉽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걸 욕심내지 마세요. 안 한 거를 자꾸 욕심내니까 지금 것도 잃어버리는 거야. 이미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두고 그리고 다시 다른 것들을 해야 돼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 지금 해놓은 거 이건 알겠는데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해서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저 그런 학생들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 KLM의 정리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들어요. 한 번 더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무릎 꿇고 들어요. 그만큼 집중하고 들어야 돼. 친구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